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황반변성 질환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눈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이 보배요 구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눈 관리 잘해서 눈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눈이 어두워지시게 되는데요. 나이 들어서 당연히 노화로 그러겠지 하고 방치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안과에서 검진 꼭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황반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안과 안과 전문의 이승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개그맨 이희재 씨가 황반변성 걸렸다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저희들이 많이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질환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반변성이 먼저 어떤 질환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먼저 우리 눈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 조직과 같은 신경 조직인 망막이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네. 이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 벽지가 방 안에 도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 안쪽에 매우 얇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빛이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망막이 이걸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뇌에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네.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망막의 핵심, 한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그 크기가 약 1.5mm, 그러니까 펜으로 점을 콕 찍었을 때 네. 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작은 부분에 시세포가 약 600만 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눈 중에서 가장 빛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맺히는 부분인데요.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병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황반에 있는 세포들이 모양이 변하고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용어 자체로 본다면은 노란 반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시력의 초점에 맺히는 부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약화되고 또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중요한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느낄 때 어떤 증상을 보이면 황반변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시력이 보통 떨어지고 사물이 좀 흐려지는 증상을 보통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병원에 내원하시게 될 때는 이 물체가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물체가 휘어 보인다든지 네네. 아니면 가운데가 잘 안 보인다든지 까만 점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하. 그런데 이 중요한 황반이 문제가 생길 때 초기에는 본인이 아무 증상을 못 느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초기에는 우리 한쪽 눈에만 경미하게 병이 생긴 경우에는요, 예. 반대쪽 정상적인 눈이 보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본인은 생각이 돼버리는군요. 예. 하지만 이제 병변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예. 찌그러져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이제 알고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건강할 때 눈을 미리미리 좀 점검해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이 드는군요. 원장님 네. 설명 듣고 보니까. 그래서 황반 정말 중요한 부분. 시력의 핵심 부위 네. 이 부분을 정말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황반의 건강 여부에 따라서 우리 눈의 중심 시력이 결정이 되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건강한 사람의 정상 안저 사진입니다. 이 빨간색, 주황색 원 안에 있는 부분이 황반인데요. 어두운 황색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황반에 탁한 막이 끼어 있고 출혈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황반변성 환자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질환 아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생긴 원인이 도대체 네. 왜 생겼을까? 참. 일반적으로는요, 예. 노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눈을 보통 이제 백내장이 나이 들면 많이 생긴다 그런 게 봐야 됩니까? 그 백내장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예, 일단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예. 병 자체는 다른 질환이고요. 예. 많이 생기는 원인은 지금까지는 노화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원인도 많이 관계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산화적 스트레스가 몸에 쌓여서 이것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자외선이 황반 변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예. 비만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도 황반 변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실명 대표 질환 하면은 또 녹내장, 뭐 네. 압이 올라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당뇨, 망막병증 이런 것들도 뭐 나이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황반 변성도 노화와 관련이 된 질환이고요. 예,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녹내장이나 예. 당뇨, 망막병증 이 세 가지 질환을 합쳐서 우리가 3대 실명 질환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전에 비해서 녹내장 환자는 19%가 증가했고요. 당뇨 합병증은 약 9%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황반 변성인 경우에는 1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증가했네. 녹내장이 좀 더 증가를 하긴 했는데요. 예, 황반 예. 변성도 굉장히 많은 예. 비율이 증가를 했고 201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3대 실명 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화와 관련된 안과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60세 이상의 성인들만 놓고 보면은 황반 변성 환자분들이 이 실명하는 이 가장 흔한 질환이 황반 변성이 되겠습니다. 고령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 황반 변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그 발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50대 이상에서는 7분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5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하고요. 예. 그리고 40대에 비해서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약 10배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식습관이 굉장히 서구화되면서 젊은 층, 40대, 50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나이 드신 질환이라고 분 할수 있습니다. 7명 중에 1명이라면은 결코 나무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황반 변성 조금은 생소하지만은 좀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젊은 이희재 씨 같은 경우 그래도 검진을 잘 받아서 발견을 잘 일찍 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네, 이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안과에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망막 정밀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가정에서도 쉽게 황반 변성이 생겼는지 혹시 황반 변성이 생기신 분들이 악화가 됐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 바둑판 모양의 이걸 우리가 암슬러 격자 무늬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보고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이걸 이렇게 30cm 정도 앞에 두고요. 가운데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안이 있으신 분은 돋보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하고 한쪽 눈씩 이렇게 가려가면서 검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예. 먼저 이 바둑판 모양의 네모난 칸이 서로 다른 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선들이 중간에 희미해지거나 선들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게 보이신다면 이거는 황반 변성을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암슬러 격자무늬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걸 갖고 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좀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까운 안과에서 쉽게 얻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얻기가 어렵다고 하면 집안에 있는 이 바둑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일정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 달력을 보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바둑판. 네, 보셔도 바둑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황반변성 시야 막 구부러져 보이고 가운데가 또 까맣게 안 보여 버린다고 아까 말씀해 주셔서 네. 만약에 그런다면은 정말 생활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뭐 정신적 고통도 엄청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황반 변성 환자분들은 시야의 중심,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손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을 따라 마실 때 물줄기가 휘어져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따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핸드폰의 번호, 그리고 집안에 번호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번호키도 잘 보이지 않아서 못 누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바늘의 끝이 안 보여가지고 찔릴 수 있는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계단이 휘어져 보여서 낙상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의 눈, 코, 입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심해지면 사랑하는 손자나 손녀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종류가 있는데 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좀 그래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황반 변성은 이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예.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90%를 차지하는 건성 황반 변성과 나머지 10%를 차지하는 습성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아, 습성 황반 변성은 말 그대로 피나 물이 차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시력 손상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예. 반면에 이 건성 황반 변성은 신경이 노화가 되면서 이 노폐물이 신경이 쌓이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져 가서 시력을 잃게 되는데요. 실제로 시력을 잃게 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성 황반 변성이 악화되면 습성 황반 변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금성보다는 습성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율은 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습성 환방 변성은 왜 발생하는지. 네, 습성 황반 변성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이 신경에 물이 차고요, 예, 신경에 예. 피가 나는 그런 형태의 황반 변성인데요. 예. 우리 눈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눈에 노폐물들이 쌓입니다. 그 예. 노폐물들을 자연적으로 젊으셨을 때는 이게 그 배출이 되고 해소가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폐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밑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고 이거는 우리 눈에서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인지하게 됩니다. 아. 황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네, 피가 네,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신생혈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신생혈관이 있으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신생혈관은 일반 혈관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약하고 보통 혈관들은 신경 밑에 이렇게 잠잠하게 존재하는데요. 예, 예. 신생혈관은 그 신경막을 뚫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신경이 나쁜 혈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신생혈관이.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신경에 안 좋은 물질들을 계속 뿜어내고요. 예. 심지어는 신경을 뚫고 올라와서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출혈량이 많아지고 시력이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도 뚝 떨어져서 실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네. 되는 거죠. 예.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질환을 갖게 된다면은 정말 실명, 정말 듣기 싫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단어인데요. 네. 단기간에 실명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무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명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습성인 경우에는 이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고 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요, 영구적으로 실명을 1, 2개월 안에도 영구적으로 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조기 진단, 네. 건강할 때 진단. 전혀 진행이 되기 전에 어떻게 좀 그 가능성을 알아가지고 치료를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조기 진단. 예, 그렇습니다. 모든 병이 조기 진단이 중요하지만 예, 예. 황반 변성은 그 특징상 그 뇌조직과 똑같은 신경 조직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손상이 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조기 진단이 특히 중요한데요. 제가 제 환자분 한 분을 보면서 그 케이스를 보고 설명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6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증상이 오래되지는 않고 한 2주 정도 되셨는데요. 개인 안과를 방문하셔서 다른 안과에서 황반 변성으로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고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는 오른쪽 눈에 시력이 0.3 정도 되셨고 저한테 주사를 한 3번 정도 맞으시고요. 시력은 0.9까지 회복이 되신, 그리고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 행복한 케이스고요. 반면에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네. 90세 할아버님이셨는데요. 증상이 한 10년 전부터 있으셨다고 하고 4년 전부터 보이는 게 많이 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분도 황반 변성으로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으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눈의 광역학 치료를 4번이나 받으셨고요. 항체 주사도 한 번 시행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력은 초진시보다 더 떨어져서 이 0.04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예.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훨씬 더 빨리 아하. 시력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무엇이 조금 잘 안 보이고 하더라도 시골에서 특히 뭐 노안 나이 들어서 당연히 그러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이렇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10년이나 눈을 방치하셨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뭐 주사 치료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치료법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건성 황반 변성인 경우에는요, 비타민제를 포함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황반 예. 변성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뽑아놓은 약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안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복용하셔도 되고요. 습성 황반 변성인 경우에는 크게 치료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부터 고전적으로 사용돼 왔던 레이저 치료술인데요. 이거는 신생혈관을 직접 레이저의 열로 지져버리는 방법입니다. 예. 하지만 신생혈관도 손상이 되지만 신생혈관도 죽지만 신경도 손상이 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황반과 거리가 좀 떨어져서 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한 10%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광역학 치료법이 있는데요. 네. 광역학 치료법은 신생혈관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시력을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항체 주사하고 같이 사용은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요새는 않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최근 10년 동안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눈 속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아. 예, 그 주사가 신생혈관을 자라날 때 꼭 필요하는 그 성분을 상쇄시켜서 더 이상 신생혈관이 증가하는 걸 막아주고 이미 발생한 혈관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서 시력 개선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주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안과 치료할 때 눈에 주사를 맞았다 하는 주사가 이 주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항체 주사 치료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은 루센티스라는 약물입니다. 예.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번 치료를 한 후에요. 치료 반응 정도를 보고 추가적인 주사 횟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루센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약 85개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습성 황반 변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고요. 예. 그리고 당뇨가 심해져서 황반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황반의 부종을 떨어뜨리고 시력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 30개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항체의 모양을 변형시켜 가지고 새롭게 개발된 아일리아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아일리아라는 약물은 한 달 간격으로 3번 주사를 놓고 그 이후에는 2달 간격으로 보면서 주사를 놓는다는 게 루센티스하고 좀 차이점이고요. 네, 네. 그리고 루센티스 주사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아일리아로 교체해서 투여를 하면은 반응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존에 한 가지 약물에만 의존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생겼다는 게 황반 변성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체 주사 치료법이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치료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근데 이런 이제 좋은 약물이 있는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눈에 주사를 맞고 그러니까 한 번쯤 맞아서 좀 잘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될 텐데 실제로 어느 정도 몇 번이나 맞아야 되는지. 일단 초기에 발견돼서 주사를 맞으시면은 대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황반 변성이라는 것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예, 예. 루센티스의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예, 한 달에 한 번씩. 예, 하지만 문제는 이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3번까지는 맞고요. 예, 예. 그 뒤부터는 병변의 악화나 시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인 주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에 대해서 한번 네, 잠깐 네.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이 환자분이 작년에 12월 달에 아마 저한테 오신 환자분 같은데요. 예. 처음에 내원했을 때 시력이 한 0.12 정도 나오셨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황반 변성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경에 많은 노폐물들이 끼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에 물이 차 있는 부분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밑에 하얀 선들이 쭉 오다가 들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신경을 들어 올린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루센티스 주사를 눈에 맞으셨고요. 거의 정상에 가까운 모양을 회복하셨고 시력도 0.8에서 0.9까지 나오십니다. 예. 그 이후로도 2번, 제가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 이후로도 2번 더 주사를 맞으셨고요.
3번 주사 후에는 더 이상 악화 없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계십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추후에도 이 환자분들이 완치했다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예. 추후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황반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때마다 네.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황반 변성이게 이제 설명 원장님 듣다 보니까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노화 때문에 백내장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이나 다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고 예. 연세가 드신 분이 주로 생긴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술로서 완벽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예.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은 누구나 생기십니다. 하지만 황반 변성은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누구나 생기는 병은 아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내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백내장도 오고 이렇게 같이 왔을 경우에 네.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것도 사진을 보면서 제가 예, 설명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그 선명한 상을 보고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빛이 눈에 창문이라고 하는 투명한 수정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를 통과해서 황반에 잘 맺혀야지 좋은 시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병은 이 깨끗하고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하고 뿌옇게 흐려지는 걸 말합니다. 네. 그리고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훨씬 뒤쪽에 제가 그 눈 속에 그 신경의 배꼽에 해당하는 눈 뒤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서로 생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겼더라도 그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도 예. 백내장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신경이 좀 손상이 당하신 분들은 네네.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좋은 시력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치면은 아무리 그 좋은 렌즈를 갈아 끼우더라도 네네. 필름이 상해버리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습성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근성일 때 예. 미리서 초기에 발견해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잘 받는다면 습성으로 가지 않고 정상적인 시야로 아까 그림에서 그 치료된 거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인지 치료가 그 정도 다 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예.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첫째는 금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 담배를 하루에 한 20개 정도 피우시는 분들은요,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황반 변성이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 첫째는 금연을 꼭 하셔야 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 황반, 이 신경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과 그리고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이 녹황색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자외선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 걸러지거든요. 하지만 일부가 눈 속에 황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황반 변성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 렌즈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봄에 그렇게 야외 예. 뭐 등산 가거나 할 때는 꼭 선글라스를 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눈 그렇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가지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안과 안과 전문의 이승현 원장님을 모시고 황반 변성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요새 이 현대인은 눈이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컴퓨터도 장시간 하시면서 눈이 계속 혹사당하고 있지만 정작 이 눈 건강에는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병은 한번 손상이 진행이 되면은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의 중년층들은 꼭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하셔서 이 건강한 눈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황반 변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이미 망막이 많이 망가져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최근에 이 손상된 망막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망막이라든지 줄기세포 치료들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신다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화꽃 산수유꽃으로 시작했던 봄 기운이 목련을 거치면서 연초록 새잎들로 절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들이 다 바쁘시겠습니다만은 날마다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나무와 꽃과 풀들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더 많이 가지신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눈도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